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죠. 자, 그럼 오늘 이제 계속해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랑 그리고 관계되는 이제 전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점 전화가 주어질 때, 그리고 여기 이제 스몰 큐가 또 등장합니다. 요건 이제 배경으로 보시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주인공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인공이 배경에 의해서 받는 힘이 있었죠. 그게 쿨롱 포스죠. 그 쿨롱 포스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 요 이제 쿨롱 힘이 보존력이기 때문에 항상 그 보존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역학 시간에 배웠는데, 그 포텐셜 에너지를 간략하게 우리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제 U자로 썼죠. 요 스몰 Q가 받는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위치가 여기 이제 요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R 벡터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R이라는 벡터, 그러니까 Q라는 요 이제 배경의 그 점 전화로부터 스몰 Q가 R이라는 위치 벡터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때 요 위치에서의 이 Q가 가지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K라는 비례상수에다가 라지 Q, 스몰 Q를 곱하고 요 R을 제곱해 주면 됩니다. 제곱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곱 없애버리면 됩니다. R에 절대치만 써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자, 참고로 항상 요 이제 U를 정의할 때는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했었죠.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준점을 뭘로 잡았느냐. 참고로 기준점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R0라고 썼는데 요거를 무한대로 잡았죠. 그래서 무한대로 잡았다는 얘기는 기준점에서의 U 값이 0이 됩니다. U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점이라 그래요. 실제로 이 식에다가 R의 절대치가 무한대가 되면 0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기준점을 무한대로 잡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런 공식을 지난번에 적분을 통해서 사실 계산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배경에 해당되는 Q가 점 변화가 아니고 이런 어떤 연속 분포다. 그럼 이때 스몰 Q를 갖다가 어떤 위치에 놨단 말이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각 위치 잘게 쪼갠 조각이라, 요 조각이라 그럽시다. 요 조각을 갖다가 이제 DQ로 쓰면 되죠. 요 DQ하고 요 거리를 갖다가 R이라 그러면은 R 값이 이제 DQ의 위치에 따라 변하죠. 스몰 Q는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P점으로 보면 되겠죠. 어떤 P점에 스몰 Q로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 DQ의 선택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연속 분포인데 다양하면은 요때 이제 스몰 q가 요 연속 분포 때문에 그 힘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죠. 그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R보다 Q P점이라고 생겨났겠죠. P점 스몰 q를 P점에 놓았을 때 그때 요 스몰 q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K의 dq 곱하기 q 해가지고 요 R을 이렇게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 분포에다가 요 R라는 거는 요 이제 DQ하고 거리기 때문에 DQ를 갖다가 쭉 적분하는 과정에 R도 같이 변하죠. R과 DQ가 같이 변합니다. 그거를 쭉 합쳐준다 그런 개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정의된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고요. 요 UQ 포텐셜 에너지의 단위는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니까 줄이겠죠. 이건 보면 알지만 힘을 거리로 곱한 거죠. 힘을 거리로 곱했으니까 이거는 뉴턴 미터가 되죠. 줄이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역학 시간에 이미 배운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전위를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는 그냥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자가 빠지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P점에 Q를 놨을 때, 자, P점에 Q를 두었을 때
화면이 두었을 때 이 Q가 가지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 있죠? 전기 포텐셜 에너지 요거를 요 이제 UQ죠. UQ입니다. 를 Q로 나눈 겁니다. 그 P점에 Q를 두었을 때 가지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 UQ 그거를 Q로 나누면 즉 UQ를 Q로 나누면은 요 값은 이제 Q를 도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제 P점만의 P점의 성질입니다. 그 UQ를 얘기할 때는 P점에다가 Q를 가져와야 비로소 요 Q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는데 근데 이제는 Q를 없애버리고 주인공이 없어졌죠. 그냥 P점만 찍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P점에서의 전이라 그럽니다. P점의 성질이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V라 이제 Q 필요가 없습니다. 이 P점이에요. P점. 요걸 우리가 P점에서의 전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이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연속 분포가 있다. 연속 분포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주위에 P점 하나 뚝 찍는 거예요. P점. 그럼 이 P점에서 전이가 얼마냐? 예? P점 V, P점이 얼마냐? 물으면은 방금 우리 봤듯이 인테그럴 K의 DQ에다가 Q를 곱해가지고 R로 했죠. 요 이제 DQ란 조각이 DQ죠. 이제 이 조각 DQ하고 요 거리를 R이라 그랬죠. 요 R. 참고로 R은 요 DQ가 변하면 R도 변합니다. 이거를 이제 분포에다가 전하 분포에다 적분해줬죠. 요게 바로 UQ지 않습니까? 요거를 Q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Q가 없어져 버리고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인테그럴 K의 dq 오브 r이에요. 그러니까 P점이 딱 찍히면은 P점에서의 그 조각까지의 거리분의 그 조각의 전하를 쭉 연속 분포에 다 합쳐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P점에서의 전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뭐 적분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점 하나만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점 하나만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점에 라지 Q가 딱 하나만 연속 분포가 아니고 딱 하나만 있는 경우죠. 이때 P점만 뚝 찍었단 말이죠. 이 P점의 위치 벡터가 이 R로 주어지죠. 이때는 요 이제 R의 절대치가 바로 거리죠. 그래서 이때는 요 V P점은 바로 K 곱하기 라지 Q 오브 R 하면 되겠죠. R 절대치 해준 거죠. 뭐 그냥 간단하게 KQ 오브 R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런 점 전화가 아니고 분포가 이제 복잡하게 주어질 때는 적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전위의 단위는 뭐냐? 전위의 단위는 보다시피 포텐셜 에너지를 전하로 나눴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줄이고 그걸 전하로 나눠가 쿨롱으로 나눠가지고 줄 퍼 쿨롱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볼트라고 씁니다. 읽을 때 볼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위를 나타내는 심볼도 보이고 단위도 보이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단위는 이제 헷갈리니까 항상 괄호를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전위의 단위는 볼트다. 사실은 이 전위의 절대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준점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이 전위는 달라지거든요. 마치 우리가 어떤 지점의 높이를 얘기할 때 높이의 기준점 어디 두느냐에 따라 높이가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시계가 이제 벽에 걸려 있는데 그 시계 그 꼭대기 시계 끝 부분에 높이가 얼마냐 물었을 때 바닥부터 보느냐 아니면 건물의 저 1층부터 보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점 잡기 나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차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계의 제일 위 끝 부분하고 제일 아래 부분하고 그 차이가 얼마냐 이건 바로 시계의 길이죠.
그렇게 얘기할 벽식의 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전위도 A점의 전위, B점의 전위가 얼마냐 따로 이게 그것보다도 A, B 두 점 사이의 전위 차이가 얼마냐. 그래서 전위 차가 앞으로 중요하다는 걸 참고로 이 전위 차가 중요하고요. 전위 차는 이제 두 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죠. 는 기준점에 무관합니다. 우리가 기준점을 저 무한대로 잡았는데 간혹은 이제 무한대로 잡기 힘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무한대 이제 전위를 갖다가 0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편하다 해 가지고 합니다만 간혹은 그게 이제 힘들 때도 있는데 막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자 그래서 전위는 뭐냐 하면은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전화로 나눠 가지고 이제는 스몰 q 가 등장 안 하더라도 배경이 깔리면 전하가 분포되면 그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는 말 대신에 전위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전위를 알면은 전기장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건 지금 이제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전위가 뭐라는 건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학 문제하고 결부된 얘기를 하나, 이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전위에 관련된 건데, 자, 참고로 전위는 방금 얘기했듯이 UQ를 Q로 나눈 거죠. 그래서 Q가 등장할 필요가 없죠. 요거를 거꾸로 쓰면 뭡니까?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UQ는 전위 곱하기 Q죠. Q 곱하기 전위는 보통 V로 쓴다고 이렇게 V. UQ를 Q로 나누면 V라는 얘기는 전위를 보통 V로 표현합니다. 단위도 V죠. 전기 포텐셜 에너지 단위는 줄이고요. V 볼트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주를 쿨롱으로 나눈 거다는 거. 그래서 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이제 요 식에서 요로 가면 요로 가고 거꾸로 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는 거. 자, 이제 1문제 하나 볼까요? 라지 Q가 있습니다. 라지 Q가 지금 이제 원점에 놓여 있는데 이건 고정됐다고 봅시다. 이거는 어떤 장치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몰 Q를 여기 이제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라지 Q하고 스몰 Q는 부호가 똑같아 가정합시다. 그래서 라지 Q하고 스몰 Q를 곱하면은 양수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주어진 조건입니다. 자, 이 거리를 갖다가 x0만큼 뒀습니다. 자, 이 x축이죠. 이거는 x축 상에. 그리고 질량은 m입니다. 자, 이렇게 가만 이제 처음에 t가 0일 때 가만 뒀어요. 그런다 가지고 요 스몰 q 질량이 m이고 전하가 q인 점 전하를 갖다가 x축 상에 x0 위치에다가 가만히 뒀다는 얘기는 초기의 속력이 이제 초기 속력이 0이란 얘기죠. 가만히 뒀다는 얘기는. 가만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는 순간 이제 스몰 q는 라지 q로부터 힘을 받게 되죠. 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힘 받으면은 중력은 무시합니다. 지금 오로지 이제 스몰 q한테 작용하는 힘은 라지 q에 의한 쿨롱 힘밖에 없다고 봅시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밀려난단 말이죠. 가만히 놨지만 가만히 안 있죠. 계속. 라지 Q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청력이죠 이때는. 그래서 이쪽으로 밀리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죠. 쿨롱 힘이. 그래서 힘이 작용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쭉 움직여가지고 요 거리가 x만큼 더 왔어요. 그러니까 요 위치는 x 이꼬르 요 지금 이제 요건 초기의 위치고 여기 이제 말기라고 그럴까요? 말기의 위치예요. x0만큼 더 이동했을 때 요때 요 말기에 요 점전화 Q의 속력이 얼마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역학 문제죠. 근데 이제 이 등장하는 내용이 전자기하게 등장하는 이제 쿨롱 힘이 등장했죠. 자, 요거 이제 계산할 때 요런 거를 계산할 때 전위를 이용해도 되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자, Q가 자 이제 역학 얘기를 조금 합시다. 역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전자기하이지만 역학 내용을 모르고는 풀 수가 없는 문제죠. 역학에서 어떤 게 있느냐? 자, 총힘에 의한 일의 양은 이건 뭐가 되느냐? 운동 에너지의 요거 기억납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총 힘에 의한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하고 똑같아. 자, 요거 이제 뭐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요 주어진 문제에서 총 힘은 뭡니까? 물론 이제 스몰 m에 작용하는 이 라지 Q는 그냥 이 배경으로 보세요. 스몰 m에 작용하는 총 힘은 바로 라지 Q에 의한 쿨롱 힘이죠. 그리고 쿨롱 힘은 보존력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요 주어진 요 문제에서는 총 힘이 보존력입니다. 근데 또 이런 사실이 있죠. 보존력에 의한 일의 양은 아마 지난 시간 내가 얘기해 줬을 겁니다. 요거는 뭐하고 똑같느냐? 요 보존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 조금 당길까요? 에너지의 감소량하고 똑같아. 자, 요것도 중요한 역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로 다시 와가지고 총 힘에 의한 일의 양이 총 힘이 바로 쿨롱 힘이고, 그래서 총 힘에 의한 일의 양은 결국 쿨롱 힘, 즉 보존력에 의한 일의 양이니까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말이죠. 증가량은 뭐하고 똑같으냐? 바로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전기 포텐셜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의 감소량하고 똑같아. 자, 이제 이것만 이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뭐냐? 자, 운동 에너지 증가량 좌변이고 요건 우변입니다. 자, 좌변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2분의 1 mv 말기 제곱 빼기 2분의 1 mv 초기 제곱이죠. 근데 초기는 가만히 뒀으니까 0이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m 곱하기 v 말 제곱. 이 v 말이 지금 뭐냐가 이제 우리의 문제죠. 여기 이 속력이 얼마냐 물었잖아요. 속력. 말기의 속력. 그 v 말이 얼마냐. 요거 이제 물은 거란 말이죠. v 말 요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자, 우변으로 갑시다. 우변은 전기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죠.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UQ죠. 바로 UQ의 감소량이니까 초기 빼기 UQ의 말기죠. 자, UQ의 초기는 Q 곱하기 V의 초죠. 빼기 Q 곱하기 V의 말이죠. 기억납니까?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전하 곱하기 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했죠. U는 Q 곱하기 V다. U는 Q 곱하기 V다는 게 있죠. 요 식이나 뭐 동치죠. 같은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고, 요거는 이제 Q로 묶어내면은 V 초 빼기 V 말이죠. 자, 근데 이제 V가 뭔지 이제 이거만 알면 되죠. 기억납니까? 방금 했는 Q가 주어지고, 여기 이제 위치가 P점이 주어지면은 P점에서 V는 요거는 K의 Q 오버 요 거리죠. 거리 R이라고 하면 R. 요거라면 여기 공식이란 말이죠. 그럼 V 초는 뭐겠습니까? V 초는 K의 Q의 X0고요. V 말은 K의 Q의 말은 뭡니까? 아까 그림 기억납니까? X0만큼 더 움직였으니까 2X0가 되죠. 거리가. 그래서 요거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Q 곱하기 V 초 빼기 V 말이니까 갈로이고 KQ 오블 X0 빼기 요건 계산이 금세 되죠.
계산 금세 되죠. 이게 이제 좌변하고 똑같단 말이죠. 좌변은 아까 뭐였습니까? 2분의 1 mv 파이널 제곱이다. 그 요거하고 요것이 같아.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역학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해가지고 내린 결론이죠. 따라서 2분의 1 mv 파이널 말 대신에 뭐 파이널 f를 썼네요. 이꼬르 2x0분의 k 라지 q 스몰 q다. 여기 2자 없애버리고 m을 나눠준 다음에 루트 하면은 따라서 v 말기는 mx0분의 k 라지 q 스몰 q의 루트다 해가지고 답이 깔끔하게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역학 문제의 연속입니다만은 우리 전자기하학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응용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말이죠. 여기 이제 V 초 빼기 V 말이 바로 일종의 전위의 차이죠. V 초 빼기 V 말 이게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위차란 말이죠. 두 점에서의. 그래서 이 전위 차이는 기준점에 무관하죠. 이거는 기준점에 선택과 무관하다. 그래서 뭘 선택하더라도 나오는 이제 이런 게 물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다시 강조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전위라는 이제 개념은 이해가 됐는데 이제 이 전위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전위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전위의 이제 계산을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고리죠, 고리. 이거 이제 전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심축이 있고요. 이게 조금 그림이 조금 약간 이동이 됐는데, 이 중심축이라 그럽시다. X축으로 잡고요. 이 고리에 이제 전하 Q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반지름 A라 그럽시다. 반지름 A고요. 자, 이 고리 분포입니다. 자, 이때 요 이제 P점을 딱 찍는단 말이죠. P점 하나 딱 찍었어요. 요 거리를 XP라 그러지만 그냥 스몰 x라 그러겠습니다. 그 고리가 지금 이제 보다시피 X축의 수직한 두 축, YZ축 평면에 YZ 평면에 놓여 있고 그 중심축이 바로 X축이죠. 그 X축상에서 벗어나 버리면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X축상에 P점이 놓여 있다. 그럼 이건 뭐냐? 자, 요거는요. 요거 쓰면 되죠. 자, 기억납니까? 자, 이제 UQ가 아까 요거였죠. 인테그럴 K에 DQ에다가 Q 오버 R이었는데 요거를 Q로 나누는 게 V 아닙니까? 전이. 요 Q로 나눠주면은 Q가 없어져 가지고 결국은 인테그럴 K DQ 오버 R이거든요. 그래서 P점에서 이제 요건 공식이죠. 일반적인 공식. 요걸 머릿속에 딱. 그래서 V 이꼬르 인테그럴 K는 비례상수고요. 조각의 전하를 그 주어진 P점에서 조각까지 거리로 나눈 거를 쭉 대주면 된다.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예요. 여기에 공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깔끔하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고리에다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 그림에다가, 이 왼쪽 그림에다가 적용합니다. 그래서 P점에서의 전위는 뭐가 되느냐 봅시다. 자, 고리에 조각을 이렇게 낸단 말이죠. 조각 내면 자그마한 조각이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요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 조각을 DQ라 그럽시다. DQ. 그 DQ하고 P점하고 거리는 뭐가 되느냐? 요게 거리가 되죠. 요게 거리입니다. 요게 R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말이죠. 이 축을 아주 잘 잡아가지고 P점을 잘 잡았기 때문에 요 DQ를 고리상에 어떤 조각을 선택하더라도 R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공교롭게도 K에다가 DQ에다가 R을 쓰면 R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요 저기 뭡니까? 직각삼각형 밑변이 x고 높이가 a인 바로 빗변 길이에 해당되죠. r이. r을 그냥 쓰지 말고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 해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이게 여기 직각이지 않습니까? 직각삼각형에 밑변은 x고 높이는 a고 빗변의 길이가 r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래 쓰면 되죠. 그 주어진 문자로 써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k는 상수니까 나가고, 근데 x하고 a는 a 값은 반지름이니까 안 변하고 p점에 이 거리 x도 안 변하죠. 오로지 dq 이제 조각만 쭉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인테그럴 안에 남는 건 dq만 남고 이게 총전화 분포에다가 합쳐주는 거죠. 이 dq를 다 합치면 총전화 q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kq over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 이게 답이에요. 이게 바로 p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당장 이제 알 수 있는 게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x0 되는데 초기의 위치입니다. 스몰 q로 나왔다. 라지 q가 있고요. 반지름은 a고. 근데 이게 이제 밀리죠. 라지 q하고 스몰 q가 부호가 똑같으면 이제 밀리는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어떤 이제 이만큼 더 왔다. x0만큼 더 왔다. 여기 이제 말기입니다. 말기에서의 초기에서는 이제 가만히 뒀다고 봅시다. v의 초는 0이다. 그럼 v 말이 얼마냐? 이런 문제 풀 수 있겠죠. 전위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전위차 구해 가지고 아까 한 거가 똑같습니다. 점전화 경우하고 다만 이제 전위 이제 공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요식을 써야죠. 새로 찾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니까 제가 요거는 요까지만 합시다. 요까지. 요 공식 간단하죠. 요거 유도했습니다. 자, 오늘 요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